어느 날 TV에서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섬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신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서 여자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도어락 비번을 공유하고 저렇게 왕래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여자친구는 자기 남자친구가 살인자라는 것을, 아니 조금도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묘한 낌새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인가?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제가 겪어보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남자친구의 차 안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체는 실종된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직 소개팅 앱이라고 하면 시선들에서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소개팅 앱을 하면서 그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냥 우린 평범한 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 정말 제가 해왔던 평범한 연애 그 자체였습니다. 단지 그 출발점이 소개팅 앱이라는 사실뿐이었죠. 저는 당당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지 주변에 우리 사이를 소개할 경우가 있으면 흔히 자만추라고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남들이 속으로 욕할지도 모른다고요. 뭐 어쨌든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시신을 발견한 뉴스가 대화거리에 올랐습니다. 몇몇 짓궂은 친구들은 자기네들 남자친구 자취방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술자리에서 나올 짓궂은 농담 같은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와 1주년이 되었고 하필 그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케이크와 선물을 사서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몰래 먼저 들어갔습니다. 종종 제가 반찬거리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간 적이 있어서 딱히 몰래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말해두지 않았고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이벤트이니 말없이 남자친구 자취방에 먼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일이 많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취방에서 몰래 숨어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문득 오래전에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했던 말이 기억에 났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를 믿었지만 남자친구는 유달리 자신의 과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 숨겨둔 사진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순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잘 압니다. 허락도 없이 드신다는 건 좋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시 생각이 짧았던 저는 들키지 않게 잠깐만 둘러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전자기기 선들과 같은 잡동사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옷장도 열어보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닫으려고 하는데 옷장 밑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납 공간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칼들이 많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칼들은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운명의 장난이랄까 도어락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장 속에 그대로 숨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봤는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옷장 속에 숨어있던 저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봤습니다. 다행히 진동이었고 진동이 나지 않게 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고, 케이크랑 선물 놔두고 간 거냐고. 다행히 제가 이벤트를 한다고 집에 들어오면서 제 신발은 남자친구의 신발장에 미리 숨겨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입장에선 종종 반찬을 놓고 가듯이 말없이 케이크랑 선물만 내려놓고 간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서 나도 오늘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선물만 놓고 갔다고 내일 제대로 보자고 톡을 남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톡을 보내고선 옷장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관광객에 있었는데 옷장에 옷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순간 정신이 아늑해졌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방에 있는 스탠드로 된 옷걸이 행거에 옷을 걸었습니다. 저는 옷장 문틈으로 남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시름 놓았는데 그때 그 순간 옷을 걸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가 있는 옷장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핸드폰 불빛이 옷장 문 틈으로 새어나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황급히 핸드폰 불빛을 정리했지만 이미 남자친구가 눈치를 챈 것인지 성큼성큼 옷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옷장 옆을 지나쳐 화장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근을 하면 그때 나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득 혹시나 남자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옷을 꺼낸다고 옷장을 연다면 그땐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잠든 새벽에 무조건 들키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정말로 위험했지만 만에 하나 아침에 옷장을 열어 발각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단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장 속에선 침대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 남자친구가 잠이 든 건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옷을 모아둔 드레스룸 같은 옷방이었고 남자친구가 잠드는 침실은 다른 방이었습니다. 깊게 잠든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를 테고 그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는 평소 한번 잠들면 깊게 잠이 드는 스타일이라서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늦은 새벽쯤 이때는 깊게 잠이 들었겠지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옷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나오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불빛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아늑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남자친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파에 잠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의 집에서 들키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늦은 새벽이라서 저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바로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을 옷장 속에 놓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까 옷장 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감춘다고 다른 옷 속에 급히 핸드폰을 숨겼는데 옷장 밖으로 나오면서 그걸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멍청하지 자책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걸어서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걸어가는데 저만치에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남자친구 자동차였습니다. 왜 저렇게 허름한 공터 같은 곳에 차를 세워뒀지? 벼랑간 그때 뭔 정신이었는지 어차피 제가 가는 방향이고 지나가는 길이기도 해서 남자친구 차량을 한번 슬쩍 둘러보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친구 차량의 뒷좌석에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의문의 여성 한 명이 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전력으로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어느 편의점이 보여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남자친구는 칼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미와 동호회까지 있다고 하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 차량에서 발견된 실종된 의문의 여성의 시체는 이랬습니다. 참고로 그 여성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꽤 오래된 여성이었습니다. 전날 남자친구는 어느 공터의 건물 앞에 차를 세웠는데 저녁에 차문을 잠그는 것을 잊고 그렇게 세워뒀고 웬 여성이 뒷좌석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보자면 술에 만취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건물 앞에 주차된 남자친구의 차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하면서 남자친구 차량의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섰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차종이 레이였는데 보통 승용차와 달리 레이의 경우는 스타렉스 카니발처럼 옆으로 밀면 차문이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순간 다시 의식이 흐려지면서 비틀거리다가 다시 문을 닫아준다는 게 그만 문이 닫히는 방향으로 몸까지 앞으로 같이 쏠리면서 넘어졌고 그렇게 차량 안으로 자연스레 몸이 빨려 들어가듯이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뒷좌석에서 드러누운 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결정적인 사인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밤새 추운 날씨 탓에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근처에 CCTV를 할 게 없었고 주변에 차량도 드물어서 블랙박스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철저한 과학 수사가 이것을 증명해줬는데 차량에 있는 피의 낙하은, 즉 낙하각도, 비산한 등이 차량에 묻은 피의 형태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것인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자력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움직인 방향과 속도가 측정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 기막힌 우연이었고 기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설정이 나왔다면 분명 무리수라며 좋지 못할 소리가 나올 게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덧없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의문점은 사망한 피해 여성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꽤 오래된 상태였고 당시 그 여성이 왜 그 건물에서 있었는지 파악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드러난 사실은 그 건물은 건물주가 폐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몇 달간 방치된 건물이었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건물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여성이 감금이 되어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을 구른 것인지 혹은 누군가 계단에서 고의로 여성을 뒤에서 밀은 것인지 이것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그 건물도 곧장 바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그 건물에선 증거가 될 만한 그 어떠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해당 건물은 현재 건물주가 지병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고 그 자린 다른 건물이 들어선 상황입니다.